이 전 세계 이 정치학자들이 늘 한국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건 좋은데 이게 갈등과 이 싸움으로 정치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답답한 이 전국의 해법을 원로들로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임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쭉 들어봤는데요.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예,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박 대통령 오늘 한 말을 좀 가만히 뜯어보면 네.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우선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법. 네. 박 대통령이 여러 번 지적하거든요. 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법도 통과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묶여 있다. 뭐 몇 년 묶여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멍뚱하게 별로 기분도 안 좋은 세월호 시행령을 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 국회법 개정을 하니까 이게 뭐냐 라는 그런 우선 약간 감정적으로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이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된 것 같다. 그날 그 새벽 3시 50분에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열어서 처리했는데요. 네. 그때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 차라리 공무원 연금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저것이 처리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심기가 불편해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건데 굉장히 지금 이게 심상찮은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여당이 좀 잘 특별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굉장히 다목적인 정치적인 계산도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첫째로는 지금 뭐 이게 지금 흔히들 무슨 뭐 미래의 권력, 뭐 현재의 권력, 뭐 권력의 이동, 뭐 당이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마침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국정이 표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대통령으로서. 한번 이 대목에서 명분도 있고 국민적인 지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명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회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번 고삐를 한번 지어봐야 된다. 뭐 하여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네요.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미를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인 난 여유도 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여당은 대통령과 뜻을 달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잖아요. 그거는 일단 몸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무슨 약간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 될 텐데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박 대통령의 지금 이 발언을 보면서 이게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이게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최대의 지금 쟁점이 지금 이게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당청의 대결 내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금 검증력이 싹 들어갔잖아요, 이게. 글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고도의 정치적인 수가 이게 박 대통령에게 있다. 최소한도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을 해가 어떻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저 새누리당의 그 친박계의 좌장이 서청원 최고위원 아닙니까? 뭐 별로 발언을 안 하는데 발언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하게 이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책임론까지 나왔어요.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당내의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이 내홍이 다시 그 재현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바람직한 사태는 아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 문 의원님 새정치연합에 나오셔서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으시잖아요. 여당 상황을 보고. 여당 상황을 보고. 나는 이거 좋은 일은 아니다. 어차피 여당이라는 거는 이 국정에 대해서 친박이든지 비박이든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그 갈등을 뭐 표출해서 이걸 여당 내에 이게 분열 내지는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할 건가? 지금 당청이 연합을 해서 더군다나 당이 단합을 해서 지금 국정을 헤쳐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그거는 이렇게 공식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요. 예, 이게 여당이라면 그럼요. 이건 빨리 수습해야 된다. 국정의 능력이죠, 뭐. 이거 못하면은 무슨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습 못하면 대통령의 권위도 실추되지만, 그럼요. 이 김무성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나 뭐 또는 이 새누리당의 집권당으로서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나는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211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찬성을 한 이 법안인데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자기들 입법 그 독립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신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거부권 행사했다고 다들 그러면 또 그 모양새는 또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그러나 대통령의 뜻을 여당에서 잘 헤아려서 뭔가 좀 이 갈등이 아니라 이 크게 하나로 다시 되는 뭔가 이런 해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무특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 그게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당하고 청와대 이게 한 몸이잖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정권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들의 능력이죠. 지도자들의 능력. 야당도 이걸 보고 좋아할 까닭이 없는 게 지금 이거 황교안 총리 청문회 앞두고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거 보고서 좋아할 지금 상황도 아니다. 저 청문회 말씀하셔서 오늘 저 여야 특위간사가 청문회 특위간사가 3일 동안 청문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세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거 저는 한 뭐 이틀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에 나온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뭐 언론에서 이미 청문회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뭐 다 밝혀내는 거고 사실 국회에서는 뒷북치는 건데 과거에 사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없어요. 과거에 예전에 나왔던 것, 법무부 장관 청문회 없어요. 때 나왔던 거.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황교안 장관이 이제 과거에 이제 흠이거든요. 흠이 있는 게 있거든요. 병역 문제라든지 뭐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할 거냐, 국민들을 향해서 이거 정말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가? 아니면 뭐 수입료만 얻으라도 뭐 모든 사람 다 받는데 난 뭐 적은 거다. 그때 어떤 사람은 6개월에 16억 받았는데 난 뭐 1년 6개월에 받았으니까 아니 그 정관예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또 사회환원도 약속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회환원을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됐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대로 안 됐으면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무총리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이게 무슨 감동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었으면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해서 이렇게 진솔한 태도를 가지면 뭐 이틀 갈 것도 없죠. 알겠습니다. 이 청문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청문 끝나고 나서 뭐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총리이기 때문에 이 표결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크게 뭐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박 대통령의 거부권 그 행사와 네.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어떻든지간에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그럼 국회가 거의 일단 마비되죠. 정지 상태. 물론 뭐 직권상정을 하고 여당만으로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예. 반쪽 총리가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거부권 박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지를 두고 한 그런 발언일 거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 정치인이에요. 보좌진들이 많잖아요. 뭐 비서가 몇백 명인데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 예. 설마. 네.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면 자꾸 정치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네. 아주 대표적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가장 큰 정치인,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정치인으로서 네, 그럼요. 진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가 예. 이 박 대통령의 이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이게. 아, 예. 또 뭐 고집 부린다, 무슨 뭐 국회를 우습게 아느냐, 뭐 이러지 말고. 네. 박 대통령이 왜 저러는가? 예,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는가? 지금 저 녹음 틀어놓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고 그리고서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돼요. 정치라는 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죠.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못 읽으면 참 이건 난감. 뭐 박 대통령 보고 누가 정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분이 의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당대표를 얼마나 했는데 정치를 모르는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예. 잘못된 생각이죠.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네. 야권 얘기도 짧게 한 말씀만 네, 해주세요. 네, 뭐 저 내일 뭐 1박 2일 MT도 한다 그러고 네. 이 혁신위원장 김상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고 네, 배수진을 네. 쳤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면 정말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네. 정말로. 그런데 김상곤 위원장이 물론 불출마 선언하는 자기 혁신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네. 얼마만큼 따라갈 건가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이 잘 돼야 우리 나라가 잘 되죠. 그거야 그렇죠. 이 사실은 이 강한 야당이 있어야 그럼요. 또 여당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상승해 가는 건데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만은 여당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만만치 네. 않고 야당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야가 모두 좀 이 난국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가 좀 잘 심중을 좀 읽어서 예. 국민들의 눈치 좀 잘 살피고 예. 잘 좋은 정치 해줬으면 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그런 상대를 읽어내는 네. 그런 큰 정치인들이 그냥 예. 그리워지는 때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